책 다 받았죠. 일단은 오늘 이제 첫날이고요. 뭐 방학을 안 한 애들도 있어가지고 원래 목요일부터 할까 하다가 그냥 진도 상황에 의해서 그냥 오늘부터 하기로 했어요. 이 여러분들 책 보시면 요 수학원 기본편이고요. 수학원 기본편이고 일단 단원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요 선생님 이름부터 얘기를 해줘야겠죠. 처음 보는 애들도 있으니까. 쌤 이름 알아요, 가연이? 네? 쌤 이름 알아요? 예, 몰라요. 뭐예요, 이게 뭐야? 설명주 쌤. 네. 쌤 이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쌤 전화번호 요거니까 혹시 만약에 모르는 거 있거나 하면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수원 특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몇 회죠? 14회인가요? 14회로 이렇게 진행되고 화목으로 해서 2월 마지막 주 전까지 아마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요 12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로 돼 있는데 이 2시간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요. 요 2시간은 3시부터는 이제 2시부터는 또 조교가 있어요. 그럼 조교가 여러분들 채점도 해주고 모르는 것도 질문 받아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요 테스트는 이제 배운 거 위주로 낼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만 잘 듣고 요 교재 안에 있는 것만 잘하면 충분히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게끔 낼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시험을 자주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복습하라는 이유에서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강의는 다 녹화를 할 거예요. 강의는 녹화를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 테스트 결과랑 함께 부모님께 문자가 나갈 거예요. 예, 부모님께 문자가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이제 복습할 수 있는 영상 유튜브로 올려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참고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그때는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했던 책으로 다시 공부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예, 했던 책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복습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일 첫 단어는 뭐냐면요. 요 지수로그예요. 이 지수로그가 이제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이 지수로그에 관한 이제 수능 문제도 이제 두세 문제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 바뀌기 전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수원 부분이 그래도 뭐 7문제에서 10문제 사이가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지수로그가 2문제 나오는데 요 지수로그를 이제 처음 배우는 애들은 좀 낯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사칙연산 배우고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곱셈 공식 인수분해 배웠다시피 이 연산에 대해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게 왜 그렇게 돼? 막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면 금방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배우고 나서 요 함수, 지수로그 함수로 돼 있잖아요. 함수랑 뭐랑 세트죠? 함수랑 뭐랑 세트예요? 함수랑 방정식이랑 그 다음 부등식은 항상 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로그 함수 배우고요. 지수로그 방정식 배우고요. 그 다음 지수로그 부등식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 다음은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그럼 삼각함수도 또 뭔가 새로 배우는 거 같죠? 그래서 어려워요. 처음 배울 때 뭐 사인 30도 이거 다 얼마죠? 사인 30도? 얘들아 사인 30도 얼마죠? 이건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과정이잖아요. 3분의 1이에요. 충격적이네요. 2분의 1이죠. 사인 30도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뭐 탄젠트 45도 1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중3 2학기 때 배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사인 120도 뭐 탄젠트 135도 사인 330도 이런 것들을 배워요. 이해했어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60도 30도 이렇게 얘기했던 거 말고도 6분의 파이 책 받았죠?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걸 배워서 요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를 배우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럼 삼각함수 배웠죠? 함수랑 아까 뭐랑 세트랑 그랬어요? 그래서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세트라 그랬죠. 그럼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활용이라 그래가지고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되게 중요한 법칙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분의 2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인데요. 이 수열은 쉽게 말하면 수를 나열하는 거거든요. 뭐 수를 아무거나 나열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뭐 TV 같은 거 보면 요런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의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뭐 100번째 항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이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 그거 막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퀴즈 프로그램 뭐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도 다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 뭔지 그 다음 걔네들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쓰면은 이 귀납적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 수원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요렇게가 이제 수능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3분의 1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5분의 2 정도 되고요. 미적분의 양이 좀 7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적분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근데 요게 이제 어렵죠. 내용도 많고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어려워요. 안녕, 은서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편한데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수원의 양이 대략 5분의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모여있는 문제집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자이스토리죠. 이 자이스토리 같은 거 보시면 한 1500문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납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제일 처음 배우는 식으로 이제 기본을 할 거예요. 약 여기 한 400~500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잘한다 싶으면 추가적인 프린트가 나갈 거기 때문에 뭐 너무 쉽게 느끼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수원, 제일 첫 단원, 요 지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제 1.1.1이라고 해서 이제 거듭제곱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거듭제곱근이 뭔지 아세요? 거듭제곱근?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먼저 거듭제곱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요 A를 X번 곱했다 라는 뜻이거든요. X가 자연수라면.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A를 몇 번 곱했다고요? A를 X번 곱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거를 얘를 우리가 지수라고 해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지, 얘를 이제 미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를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했다라는 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8에 오늘 이제 배웠잖아. 수원 지수를 처음 배우잖아. 그럼 8에 요 세제곱근하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8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제곱근 어디 갔죠? 세제곱근 8.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8의 세제곱근의 정확한 뜻은 뭔가요? 그렇지. 훌륭해요.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예요.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면 반드시 근이 몇 개죠? 3개입니다. 그럼 요거의 근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인 x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 하잖아요. 같은 동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에 그 다음 뭐가 오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2고요. 하나는 2분의 근해공식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3개예요.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다? 3개예요. 무슨 범위 내에서? 땡!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3개예요. 알겠어요? 과연 이해하나요? 그러면 세제곱근 8이라는 건 기호를 어떻게 쓸까요? 이 세제곱근 8이라는 거. 얘들아 요거 뭐라고 읽어요? 요거 읽어봐요. 루트 2. 한국어로 얘기해봐요. 루트 말고. 제곱근이라고 읽죠. 그러면 세제곱근 8이잖아요. 그럼 세제곱근 8이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에 3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을 써줘야 돼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렇지. 2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세제곱근 8은 계산하면 뭘까요? 얘는 2의 세제곱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거든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래서 세제곱근 8은 2입니다. 8의 세제곱근은 3개라고 했죠. 그러면 세제곱근 8은 8의 세제곱근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내 질문이 뭔지 이해 갔어요? 세제곱근 8은 8의 세제곱근에 뭘까요? 8의 세제곱근에 뭐예요? 얘는 허수고 얘는 실수잖아. 그러니까 세제곱근 8은 8의 세제곱근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번 적어볼래요? 거기다 잘 정리해보세요. 지금 뭘 얘기했냐면 8의 세제곱근과 세제곱근 8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배우는데 얘를 모르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까? 8의 세제곱근과 요 세제곱근 8의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둘의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샤프도 있어요. 예. 고기 샤프 있잖아요. 고기 잘 나올걸? 안 나와요?
연필 말하는데 다 어디 갔어? 여기도 있어. 응. 어떤 애가 다 썼네, 샤프심. 넣어놔야겠다. 8의 세제곱근하고 세제곱근 8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살짝 이제 물어보면, 요 똑같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16의 4제곱근하고 4제곱근 그리고 4제곱근 16 요 둘의 차이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자, 4제곱근 16은 일단 뭘까요? 주의. 뭘까요? 이건 어떻게 써요? 4제곱근 16 이렇게 쓰거든? 얘는? 그럼 요거 얼마야 계산하면? 얘는 2예요. 오케이? 4제곱해서 16이 되는 어떤 수를 말하는 거거든? 기호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얘는 그냥 2예요. 그럼 16의 4제곱근은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수를? 뭐라 그랬어요? 어떤 수를 4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16. 그러니까 얘는 어떤 수를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죠. 그럼 내가 계산은 안 할게요. 요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뭐가 있죠? 4개 얘기해봐요.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4개 얘기해봐요. 뿔마이 또 뿔마 2i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16의 4제곱근은 이렇게 4개예요. 그러면 이 4제곱근 16은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무슨 실수예요? 양의 실수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이 세제곱근 8은 8의 세제곱근의 실수인 것이다 라고 하면 맞아요. 맞습니까? 근데 4제곱근 16은 16의 4제곱근의 실수라고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양의 실수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게 여러분들 오늘 할 거에 제일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이 나머지는 다 계산이기 때문에 다 지울 겁니다. 여기 다 적었죠? 지운다? 자, 뿅! 좋아요. 전자칠판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안 됐지만. 자, 근데 여기 표에 보면은 뭐라고 나타내져 있냐면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것, 즉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이 a n제곱근을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몇 개를 써놨어야 돼요? 아까 내가 8의 세제곱근이 몇 개라고 그랬어? 3개. a n제곱근은 몇 개야? n개가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 2개 하나 없다 뭐 이렇게 써있지. 그럼 여기 표에 나타내져 있는 거는 a의 범위에 따라서 뭐라고 돼 있냐면 실수인 것만을 나타낸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8의 세제곱근이 3개라고 하는 것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실수 범위 내에서 얘기하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잘 봐봐요. 이거는 지금 내가 여기 표에 나타낸 게 뭐라고요? a n제곱근이라고 했죠. 그러면 양수의 짝수 제곱근을 쓰는 거예요. 양수의 짝수 제곱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2의 제곱근은 뭐죠? 2의 제곱근? 2의 제곱근 뭐 있죠? 2의 제곱근 제곱해서 2가 되는 거 뭐 있죠? 뿔마 루트 2죠. 그러니까 요거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풀마 루트 2 쓴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0일 때는 0의 제곱근은 그냥 무조건 0이에요. 홀수 제곱근이든 짝수 제곱근이든 상관없이. 이해했죠? 근데 음수의 짝수 제곱근, 즉 우리가 이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실수 범위 내에서 있어요? 없잖아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는 우리가 실수 범위 내에서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제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근. 자, 2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말하는데 그중 실수인 것은 어떻게 표현하자는 거냐면 세제곱근이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0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여기거든요.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은 어떻게 쓰자는 걸까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은 어떻게 쓰자는 거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내가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요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쓸 것 같지? 맞아? 근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배웠죠. 허수라고 배웠죠. 근데 우리가 실수 범위 내에서는 얘가 없으니까 이거를 쓰지 않아서 없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얘는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얘는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오는 것을 허수라고 했죠. 그럼 얘는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빨리 틀려도 되니까 얘기해줘요. 스라? 실수, 허수. 양자택일. OX, 오징어 게임. 실수니까 물어보는 거지. 네, 실수니까 물어본 거 같죠?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실수인 것을 표현해 놓은 것들을 모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입니다. 알겠어요? 여기가 홀수 제곱근이면요. 자,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면 우리가 실수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입니다. 얘 허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홀수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돼 있어도 얘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실수예요.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마이너스를 루트 밖으로 끌어내서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얘가 실수라는 걸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2는 실수다. 얘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어렵나요? 할만하죠? 예. 뭐 얘를 이제 또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또 뭐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나오는 실근의 개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말은요. 지금 내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예를 들어서 얘를 만족하는 실수 x를 찾아보고 싶거든. 근데 n이 짝수라면 그냥 y는 x제곱을 그리면 돼요. y는 x제곱. 이렇게 그리죠. y는 x제곱. xn인데 n이 짝수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실근인 x는 y는 xn제곱하고 y는 a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지. 내 말 이해했어? 다시 요거의 실근인 x는 y는 xn제곱하고 y는 a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지. 맞아요? 그러면은 a가 양수면 교점 두 개죠. 그러니까 여기 생기는 게 n제곱근 a고 여기 생기는 게 마이너스 n제곱근 a라는 거예요. a가 0이면 교점이 하나죠. a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으니까 두 개 0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n이 홀수면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줄 알아요? 이 y는 x 세제곱처럼 그리거든요. 그럼 x 세제곱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a가 양수든 0이든 0보다 작든 상관없이 교점이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하나씩 존재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약간 깊이 있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n이 짝수냐 홀수냐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범위가 복소수냐 실수냐에 따라서 그 개수랑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얘기해 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사실 오늘 할 거에 약 한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뭐 요런 것들은 쉽지 않아요? 요런 이제 이 거듭 제곱근의 계산 법칙 요런 건 이제 쉽지 않아요? 요런 거는 이제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이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루트 2에 우리가 만약에 4제곱을 했어요. 그럼 얘는 요 4제곱은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루트 2의 4제곱. 요 계산하면 얼마죠? 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요거 16이잖아요. 그럼 루트 16이 얼마예요? 4가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a가 되고 얘네들은 한꺼번에 쓸 수 있고 나누기도 한꺼번에 쓸 수 있고 단 여기가 양수가 돼야 돼. AB가 양수일 때 n제곱근 A m제곱은 A m제곱의 n제곱근이랑 같은 거고 요 m 루트 n 루트 A는 mn 루트 A인데 n과 m이 자리가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P가 약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2가 있잖아요. 그럼 2가 약분되면서 여기가 2의 제곱만 남아가지고 4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입니다. 여기 2까지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법칙인데요. 이 지수 법칙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맞습니까? 이 지수 법칙도 자 봐봐요. 여기가 A의 예를 들어서 X제곱이랑 A의 Y제곱을 곱해요. 그럼 얘는 밑이 같으면 곱하기로 돼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밑이 지수들끼리 더하기로 쓴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밑이 같은데 나누기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빼기로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는 요 지수가 자연수인 거밖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 y가 만약에 더 크면 뭐라고 썼었죠? 이게 y가 원래 더 크면 뭐라고 썼었죠? 여러분들? a의 큰 거에서 빼준 다음에 역수 취해줬죠? 맞습니까?
그래서 a 제곱에서 예를 들어서 나누기요 이거. 요거 나누기입니다. a 제곱에서 a 만약에 5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거 원래 같으면 뭐라고 쓰겠어요? a의 몇 제곱? 마이너스 3으로 쓰겠지.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뭐라고 썼던 거야? a 세제곱분의 1로 썼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실을 발견해냈냐면 요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요 a 세제곱분의 1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요 밑을 뭐 해주는? 역수치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또 발견해냈냐면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뭐라 쓴다고? a분의 1로 쓸 수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a의 만약에 마이너스 4제곱이다. 그럼 뭐야? a 세제곱분의 1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야. 알겠어? 이해하죠? 얘들아 루트 2분의 1 2의 몇 제곱일까요? 2의 2분의 1이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알겠습니까? 요 마이너스가 역수치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지금 요 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로 되어 있는 거를 이 거듭 제곱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서로 같은 겁니다. 알겠어요?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81이다. 세제곱근 81이다. 이거 뭐라 쓴다고? 세제곱근 3의 4제곱이지. 그럼 이거 뭐라 쓴다고? 3의 3분의 4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루트가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 지수가 이제는 실수까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a의 0제곱은 1이에요. 단 여기서 a는 0보다 클 때입니다. 0의 0제곱은 뭘까요? 0의 0제곱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0의 제곱은 뭘까요? 0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0의 마이너스 제곱 같은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0은 밑이 0일 때는 이 지수가 양수일 때만 0이고 나머지 값들은 정의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문제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1번부터 볼 건데요. 자, 1번은요. 요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연아? 정신 차려요. 가연아? 뇌가 자고 있어요. 뇌가. 뇌가 자고 있다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어떻게 구한다고요? 말해봐요. 루트를 씌워서 그런 적 없는데요?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걸 찾으라고 했죠. 그럼 요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3에 그 다음에 x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9는 0이니?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뭐야? 마이너스 3이나 근해 공식 쓰면은 2분의 3 풀마 루트 얼마죠? 여기가 이제 9 빼기 36이니? 그럼 얼마야? 27아 이렇게 나오니?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니?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니? 얘들아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니? 5번 아닌 것 같은데요? 네 4번이죠 4번. 답이 4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빨리빨리 적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 64의 이 세제곱근은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세제곱근 64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틀리죠? 몇 개라 그랬어요? 3개라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해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죠. 이것도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건데 음수에 홀수 제곱 돼 있으면 무조건 하나 존재한다고.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하나 존재해. 그러니까 실수인 것으로. 그래서 얘도 틀립니다.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그 값도. 그 다음에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요것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뭐예요? 풀마 4제곱근 8이에요. 알겠어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니까 얘도 틀립니다.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다. 아니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가연이 이해하나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그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3이 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1번 맞을까요? 틀릴까요? 기억? 틀리죠? 뭐가 돼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요? 맞습니까? 요거 맞아요. 얘는요? 얘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요. 사실 여기서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제곱에 요거 2분의 1 제곱을 한번 볼게요. 요거 봐봐요. 그럼 얘는 우리가 아까 이제 지수 법칙에 따르면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랬죠? AMN으로 쓸 수 있었다 그랬니 아까? 그러면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3에 얘네들을 곱해서 1로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3에 1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죠? 아니야? 왜 아니야? 마이너스가 있는데 짝수 제곱이니까 네. 먼저 곱해서 그렇죠.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요게 성립하는 건 그럼 이건 왜 지수 법칙이 성립 안 해요? 괄호 때문에? 괄호 때문이 아니라요. 얘는 이 아까 우리가 얘가 성립하는 그런 지수 법칙들은 전부 다 밑이 0보다 클 때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줬어야 되냐면 요 제곱을 먼저 해줍니다. 얘 먼저 하니까 얘는 9의 2분의 1제곱이 돼서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밑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지수 법칙을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건 상관없어요. 음수분 같은 경우는 요 마이너스 8로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마이너스 8로 돼 있잖아요. 요 마이너스 8로 돼 있을 때는 요 마이너스 8이 요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서 요거는 이게 마치 지수 법칙 하는 것처럼 해도 상관없어요. 홀수 제곱일 때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자, 그 다음 얘는요? 자, 요런 거 이제 계산하는 거를 이제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도,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우리가 거듭 제곱근의 계산 법칙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같은 제곱근이니까 둘이 뭐 할 수 있어? 그냥 곱할 수 있지.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4의 제곱이고 6이니까, 요게 6제곱근 4의 제곱이니까 2가 약분돼서 세제곱근 4예요. 그럼 여기가 나누기로 써가지고 세제곱근 4로 쓸 수 있어서 세제곱근 6으로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전부 다 그 지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제곱근 6을 지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6의 3분의 1제곱이죠. 그 다음 얘는 4의 3분의 1제곱이죠. 맞습니까? 이게 더 어렵네요. 그럼 요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 안 하겠습니다. 밑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처럼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됐습니까? 넘어가도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요거 계산하면 뭘까요? 얘는? 요 5번 어떻게 계산하죠? 얘는? 이거 어떤 식 이용하라는 거죠? 곱셈 공식에서? a 플러스 b랑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거 이용하라는 거니? 눈에 보이니? 맞아?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요거 이용하면 요게 이제 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세제곱이잖아. 맞아요? 그럼 a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세제곱근 3 세제곱하면 3이죠. 그 다음에 3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27이죠. 그래서 얘는 답이 30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요런 이제 계산들을 다 배우는 겁니다. 계산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얘도 지금 잘 보면 여기 12제곱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얘가 우리가 제곱근을 서로 맞춰준다면 이 12제곱근으로 맞춰줘야 할 것 같아요. 2A5, B4. 그럼 여기도 12제곱근으로 맞춰준다면 어떻게 해요? 요 안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세제곱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8A 세제곱에 B 6제곱 이렇게 되니? 그 다음 나누기. 여기도 12제곱으로 맞춰주려면 여기 안에가 제곱돼야 되니까 16A 6에 B 제곱 이렇게 써야 돼요. 16A 제곱 B 제곱. 그러면은 얘를 이제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12제곱근으로 다 묶여지거든. 요거를 한꺼번에 다 묶여지고 여기 있는 거 곱하면은 16A 몇 승이야? 요게 아까 몇 승이었죠? 내가 세제곱 했으니까 여기가 8이죠.
그 다음 b는 10이죠. 그 다음 요거로 나눠줘야 돼요. 요거 뭔데? 16a 6제곱에 그 다음 b제곱 요거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계산하시면 12제곱근에 요거 약분되고 a제곱 남고 b 8제곱 남아요. 그럼 이제 10이랑 2, 8이니까 2로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6제곱근 a, b, 4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답이 4번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을 나중에 가면은 사실 이렇게 잘 안 하거든? 이렇게 잘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다 바꿀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m제곱근 an제곱은 an분의 n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를 이용해서 전부 다 이렇게 지수로 바꿔줄 거라고. 그럼 얘 바꿔봐. 2의 몇 제곱이야? 12분의 1이지. 얘는 a의 몇이야? 12분의 5지. b의 몇이야? 3분의 1이지. 됐어? 그 다음 불러줄래? 2의 몇이야? 4분의 1. a의 몇이야? a의 몇이야? 4분의 1. b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 다음 나누기 4의 얼마야? 4의 6분의 1. 그 다음 a의 2분의 1. b의 6분의 1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요게 이제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1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은 2로 이제 묶었을 때는 묶는 게 아니라 이제 요 개수 먼저 계산할 거거든요. 요 개수 먼저 계산할 때는 요 곱하기로 돼 있는 거는 지수들끼리 더하기, 나누기로 돼 있는 건 빼기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2의 1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더한 다음에 빼기 3분의 1을 해주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a는 어떻게 되죠? 12분의 5에서 4분의 1을 더하고 2분의 1을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 b는 어떻게 되죠? b는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더한 다음에 6분의 1을 빼주면 돼요.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럼 2의 몇 제곱이죠? 얘가 12분의 3, 12분의 4니까 없어지죠? 그럼 0제곱이죠? 그럼 1입니다. 그 다음 a는요? a는 여기가 12분의 8이니? 12분의 6이니? 그럼 6분의 1이지. 됐어요? 얘는 6분의 5잖아. 그럼 6분의 4. b 6분의 4니까 3분의 2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랑 이거를 이제 6분의 4로 쓴다고 생각하면 얘가 6제곱근 AB 4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오늘이 지나면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왜냐면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을 이제 많이 쓰진 않아요. 예. 거의 다 이렇게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걸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대답해 줄래요? 이해하셨죠? 예, 좋아요. 자, 이 세 개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3, 4, 6이 눈에 보이지? 그럼 가연아 뭐 하고 싶어? 얘네들을 뭐로 맞춰주고 싶어? 3, 4, 6이니까? 같은 3, 4, 6을 뭐로 맞춰주고 싶어? 12로 맞춰주고 싶지. 그럼 여기 이 세제곱근 5라는 건 12제곱근 얼마야? 5의 몇 제곱이야? 4제곱. 여기는 12제곱근 10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여기는 12제곱근 20의 몇 제곱이야?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이 12제곱해서 625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 625. 얘는 1000이고 얘는 400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클수록 큰 수겠죠? 이해 갑니까? 상식적으로 루트 안에 들어간 수가 큰 수일수록 큰 수라는 게 느낌으로 오죠? 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제일 큰 게 4제곱근 10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세제곱근 5고요. 그럼 답이 몇 번이죠? 요건가요? 4번? 네, 4번이 답인 것 같네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거듭제곱 수를 같이 맞춰줘서 이게 큰 수부터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얘도 볼게요. 얘도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얘도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봐봐. 여기 3 보이지, 니네? 요 3은 3의 세제곱을 나타내는 것과 나타내는 걸까? 아니면 세제곱근 3을 나타내는 걸까? 이거 세제곱근 3을 나타내 주는 거야. 그 구분 어떻게 하냐고? 많이 보면 돼, 알겠어? 좀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잖아. 알겠어?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혼동이 될까봐 3의 세제곱을 쓰고 싶었으면 그냥 27로 써놨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3의 세제곱이 아니라 세제곱근 3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아까처럼 전부 다 지수로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럼 요거 3의 몇 제곱으로 쓸 거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2가 생략이 돼 있다고 했죠. 맞죠?
그 다음 여기는 2와 3을 곱하니까 2, 3, 6이에요. 그럼 이거랑 3의 6분의 1제곱을 곱한 게 A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 B는 어떻게 되죠? 요거 2의, 여기 2의 제곱을 안 써놨잖아. 맞죠? 그럼 여기가 4니까, 왜요? 나한테 물어봐요. 서로 뭐가 문제죠? 그냥 앞에 본 거야? 뭔가 궁금해서 본 것 같아서. 얘들아,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이거 같이 하기 때문에 잠깐 놓치면 못 따라옵니다. 선생님 말이 느린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의 제곱이니까 얘는 이제 2의 2분의 2잖아요. 2분의 1이니까 1이에요. 여기 1로 쓸 거예요. 지워버릴게요, 그냥. 이 지워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2의 3분의 1인데 여기 2분의 1이 또 와서 6분의 1제곱이 되고요. 자, 얘도 어떻게 쓰죠? 5의 3분의 1제곱이랑 그 다음 5의 2, 3, 6분의 1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네, 됐죠? 그럼 얘를 우리가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3의 6분의 4, 3분의 2입니다. 자, 2의 6분의 7이고요. 자, 5의 6분의 3,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도 우리가 뭐로 맞춰줄까요? 여기 지금 2, 6, 3이죠. 그럼 이제 이 분모를 6으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6분의 4예요. 얘는 6분의 7이고 6분의 3이에요. 그럼 요 3의 4제곱을 우리가 밑으로 만들어버리면 81의 6분의 1이고요. 자, 2의 7제곱 얼마죠? 얘들아, 2의 7제곱 얼마죠? 128이죠. 128의 6분의 1제곱. 자, 5의 세제곱 얼마예요? 125의 6분의 1제곱. 그럼 전부 다 지수를 6분의 1로 만들었을 때 제일 큰 게 얘입니다. 그래서 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C가 크고요. 그 다음 A가 커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1월 첫째 주죠. 이제 2025년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올해 계획을 다 세웠습니까? 은서? 선생님 2024년 계획도 아직 못 세웠는데 2025년이 벌써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항상 이제 우리는 다 계획 중이잖아요. 근데 계획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지만 뭐 열심히 또 생활하고 있어요. 운동도 좀 아침에 했고요. 네. 여러분들 여기 다 여학생이네요. 공교롭게도 또 공교롭게도 또 다 여학생이네. 그래서 그 운동도 하시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알찬 참 작년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있고 탄핵당하는 중이죠 지금. 그 다음에 무한 제주항공 사고도 있었고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어요. 올해는 좀 더 나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자, 요건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6제곱. 네. 그 다음 나누기. 자, 여기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이게 다시 쉬워졌어요. 그럼 나누기로 돼 있으면 요 두 개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2가 되고요. 이 곱하기로 돼 있으면 더하면 돼요. 그럼 3의 1제곱이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3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성인이 돼서요. 좀 더 이제 본인만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발전적인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또 여성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한강 소설가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좋은 소식도 많았죠. 이제 올해부터는 또 많은 게 바뀌거든요. 일단 가장 큰 변화가 이 전자화폐의 도입이에요. 알아요?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현재는 이제 페이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애플페이, 삼성페이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전자화폐가 도입되면서 어떤 화폐로서의 종이의 가치와 이 신용카드들이 점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카드 회사들도 다 망할 수도 있거든요. 수수료 먹던 그 회사들. 수수료 없이 우리가 결제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도 이득이야.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도입이 되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너희가 클 때는 정말 많은 게 변화되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너희 나이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이래 보니까 되게 나이 많아 보이니?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없는 애들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16분의 9는 만만한 게 4분의 3이네요. 4분의 3의 뭔가 제곱이에요. 그럼 요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에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8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약분되지 않나요? 이게 약분? 그럼 마이너스 1만 남죠. 그럼 뭐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1제곱 돼 있으면 뭐라 그랬죠? 역수 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4예요. 알겠습니까?
자, 8분의 27은 뭐예요? 2분의 3의 세제곱이죠. 요거의 전체 3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요것도 없어져요. 그럼 얘는 그냥 2분의 3입니다. 그럼 3이 약분되고 2가 약분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요런 이제 간단한 이제 그 계산 법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 조금 변형이 됐어요. 저런 건 어떻게 할까요? 저 두 개를 간단히 하래요. 그럼 어떻게 간단히 할래요? 딱 눈에 보입니까, 저게? 그렇지, 밑을 같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분을 해야 되니까. 그럼 밑을 같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야 될까요? 여기가 일단은 다 8이랑 4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써볼까요? 그럼 여기가 2의 일단 마이너스 60제곱이요. 그 다음 얘는 2의 60제곱 이렇게 썼습니다. 2에 가죠. 얘는 2의 30제곱에 2의 마이너스 30제곱, 2의 30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럼 밑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해줘야 될까요? 이 오른쪽 식을 변화시킨다고 해볼게요. 오른쪽 식에다가 어떤 짓을 해줘야 될까요? 밑을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2의 제곱? 2의 제곱을 곱한다? 아니에요. 요거로 밑을 만들어주려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해줘야 될까요? 2의 30제곱으로 2의 30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줄 거예요. 내 말 이해가요? 자, 요 식에서 2의 30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요 분모가 뭐가 되냐면 1입니다. 요거는.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이 나누기로 돼 있으면 지수들끼리 빼기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2의 마이너스 60제곱이 돼요. 이해하나요? 은서? 저 위에는 어떻게 되죠?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로 통분이 되냐면 2의 마이너스 60제곱 빼기 1로 통분을 했을 때 앞에 있는 건 2의 60제곱이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 간단하게 하면 또 뭘까요? 얘를 간단하게 하면 또 뭘까요? 얘를. 그럼 얘도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기서 이거랑 똑같은 식이 없잖아. 그럼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줄 것 같아, 얘들아? 여기다가 이거 잘 보면 이거를 이게 눈에 보일까? 2의 마이너스 60제곱으로 묶어보면 1 빼기 2의 60제곱인 거 이해하니? 이거 분모가 얘로 묶어보면 얘랑 얘 곱해서 1이지.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해서 2의 마이너스 60제곱이고 얘랑 얘 곱해서 1이잖아. 왜냐면 요거 둘이 더하면 0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요런 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 여기 눈에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제 남는 것만 써보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60제곱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거 답이 뭐겠어요? 저기 또 없죠? 근데 요게 뭐죠? 요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 해준다고요? 역수. 그럼 마이너스 2의 60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기본 정석의 보기 정도의 문제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은근히 많이 틀려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저 두 개의 분수를 계산하기 위해선 통분해야 된다. 그럼 통분을 뭐로 해줄까? 앞에 있는 거로 통분해주고 싶어서 2의 30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줬는데 얘로 묶었는데 여기까지는 또 됐는데 요거를 계산할 때 뭔가 될 듯한데 하면서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변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좋습니다. 싹. 자, 그러면은 이번이 좀 복잡해 보여요. 자, 이 복잡한 식의 K를 구해보래요. 근데 이 K도 그냥 우리가 원래대로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곱합니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A의 몇 제곱이죠? 그러니까 2 루트 3이니까 6제곱 플러스 루트 3이에요. 됐습니까? 자, 여기는요, A의 뭐가 되냐면 2호 10 빼기 5 루트 3이에요. 따라옵니까? 자, 나누기 A의 8 빼기 4 루트 3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한꺼번에 써보면 이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더하고 나누기로 되어 있는 것은 빼면 되니까 여기가 8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루트 3인데 나누기 마이너스 4루트 3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남죠? 그럼 K는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하죠? 자, 우리는 지금 계산 연습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좋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두근을 알파 베타로 했어요. 2차 방정식 나오고 두근 나오면 그냥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이 두근의 합이 얼마다? 7이고 두근의 곱이 1이다. 이런 걸 좀 이용하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럼 요 식을 봤을 때 요 식은 또 어떻게 되냐면 요 지수들끼리 더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구나. 그럼 여기가 7 빼기 2구나. 2의 5제곱이구나. 그럼 32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빨랐나요? 네. 이해하시죠? 네. 저 이거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지수들끼리 더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요, 주의? 네. 여기는 다 방학한 거죠? 방학 언제 했어요? 어제 했어요? 어제 했고. 네. 아직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방학을 12월 달에 했는데 요즘은 종업식을 그냥 내일이나 모레 하더라고. 그래서 2월 말까지 쭉 쉬대? 선생님들이 쉬고 싶나 봐. 그렇게 쉬고. 애들 입장에서도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학교 갑니까? 3월 2일까지 안 가요, 그러면? 3월 4일 학교 가요? 좋겠다. 좋겠다. 어? 너희 왜 가냐고요? 너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자, 얘는요, 2의 3분의 4에다가, 2분의 3. 여기는 이제 루트 2는 2의 2분의 1에 2분의 1. 그 다음 나누기 2의 4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도 나누기로 돼 있으면 전부 다 곱하기로 바꿨는데요. 뭐 여기서는 굳이 그럴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요게 이제 제곱이잖아요. 그럼 2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나누기 2의 4분의 1제곱. 그럼 요거 없어지네요. 그럼 답이 4만 남겠죠. 네. 요런 계산들이기 때문에 뭐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15번이요. 자, 쟤를 만족하는 유리수 K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얘도요,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전부 다 지수로 바꾸면 쉬워요. 여기 4분의 6제곱이죠. 그 다음 나누기 뭐가 돼 있냐면 A의 2분의 1이 있고요. 또 나누기 뭐가 있냐면 A의 3분의 1이 있어요. 요게 A의 K래요. 오케이? 그리고 계산합니다. 그럼 A 얼마예요? 2분의 3에서 2분의 1 빼주니까 1이죠.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죠. 알겠습니까? 네. 뭐 암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계산 연습을 로그도 조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계산 연습을 많이 할 거고. 자,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번에는 요 3의 4제곱이 A고 8의 제곱이 B인데 요 12의 11제곱을 A와 B로 나타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 10이라는 건 일단 우리가 소인수분해가 딱 떠오르죠. 일단은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럼 얘가 일단 3 곱하기 4예요. 3에 3 곱하기 4. 나 자꾸 지우개를 이거 쓰려고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3 곱하기 4. 그러면은 여기가 3 곱하기 4인데 4는 또 2의 제곱이에요. 그럼 요거의 전체 11제곱이니까 2의 22제곱에다가 3의 11제곱을 A와 B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뭘 알죠? 내가 필요한 거는 3의 11제곱인데 3의 11제곱을 쓰려면 뭐 여기다 전체에 요 3의 11제곱으로 만들면 A를 어떻게 주면 돼? 4분의 11제곱 해줘도 되지. 이렇게 해도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잖아. 그래서 요 22제곱을 나타내려면 얘가 2의 22제곱이 되려면 6분의 22제곱을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버리면 요 A의 4분의 11에다가 그 다음 B의 3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A의 4분의 11, B의 3분의 11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아니면은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냐면 그냥 애초부터 여기에서 3은 A의 4분의 1승 그 다음에 여기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2는 B의 6분의 1승 이렇게 해놓고 요 3과 2에다 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죠? 네. 넘어갈게요. 네. 자, 8분의 1의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얘는 일단은 요게 자연수가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8의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요. 2의 마이너스 n분의 3제곱이요. 맞습니까? 그럼 요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이 뭐가 있을까요? 얘기해 볼래요? 요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요게 자연수가 되려면은 요 마이너스 n분의 3이 뭐가 돼야 될까요? 뭐 1이나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럼 n이 뭐가 돼야 되죠? n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얘들아? 요게 자연수가 되려면 n이 일단 음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3 되지 않나요? n이 마이너스 3이면 요게 2라서 가능하죠. 그 다음 또 n이 마이너스 1이어도 요게 세제곱이니까 가능하죠.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있어요? n이 0이면 분모가 0이라서 안 돼요. 예. 또 될 만한 거 있어요? n이 만약에 그냥 1이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서 8분의 1이라서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3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그중 음수인 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했죠? 자, 드디어 이런 거 나왔습니다. 자, 요거 이제 계산하래요. 얘들아, 요거 제곱하면 뭔지 알아요? 자, x의 2분의 1이랑 이거 저기 했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하는 거죠. 요거 제곱해봐요. 뭐가 돼요? 요 x 2분의 1의 제곱은 얼마예요? x입니다. 그 다음 더하기 2배의 얘네들의 곱인데 얘네들의 곱이 1이에요. 그래서 2.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요. 요거까지 이해해요? 가연이? 요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해요? 자,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 한 거예요. 이해하죠? 이해 갔어요 다? 이해 갔어요? 자, 이거 a제곱 하면 요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2ab 하는데 요 ab는 요거랑 요거를 곱하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하면 얘 지수들끼리 더하기이기 때문에 x의 0제곱이라서 1이에요. 그래서 여기 2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제곱하면 x의 마이너스 1제곱 되고요. 됐습니까? 슉. 자, 그러면은 거기서 뭐 찾으라고 했냐면 요게 이제 10이라고 했죠. 요게 10이니까 얘가 12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12가 되는 게 2루트 3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게 2의 2x가 3으로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문제에서 2의 2x가 나와 있거든? 그럼 2의 2x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 분모 문제에다가 뭘 곱해줄 것 같아? 2의 x제곱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2의 x제곱을 곱해주면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 여기 위에다가 또 2의 x제곱을 곱해주면 여기가 2의 4x고 2의 마이너스 2x예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럼 내가 2의 2x 대신에 3을 집어넣어주면 3 플러스 1분의 요거는 3의 제곱이라서 9고요. 요거는 2의 2x의 역수기 때문에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4분의 3분의 28이 돼서 번분수잖아요. 그래서 3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번분수 계산 이해하십니까? 네. 자, 얘는 답이 뭘까요? 자, 요거는 8의 x승은 2의 3x잖아요. 그럼 얘는 2의 x제곱의 얼마예요? 2의 x제곱의 세제곱이죠? 얘는 2의 x제곱의 전체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2의 3x가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럼 요게 이제 a이기 때문에 a의, 이거 왜 썼죠 내가? a의 세제곱, 요게 답인 거예요. 이건 뭐 보자마자 답이 5번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딱 보면 답이 5번이어야 돼요. 이게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봐봐요. 자, 21번은 요 a분의 1하고 b분의 1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a분의 1이랑 b분의 1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요 식을 봤을 때 요 3이 얼마죠? 6의 a분의 1이에요. 그 다음 12는 6의 b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a분의 1이랑 b분의 1을 더하려면 요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줘야 되죠. 맞아요? 요 두 개의 식을 곱해야 지수들끼리 더하기가 나오죠? 그럼 요 두 개의 식을 곱하면 얼마예요? 36이 6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6의 제곱이잖아요? 36이니까 36, 6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2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니? 자, 얘도 마찬가지거든. 요 22번도. 22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는으로 돼 있잖아. 자, 는으로 돼 있으면 자, x는 xy의 a분의 1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y는 xy의 b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내가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AB분의 A니까 얘는 이제 B분의 1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찾기 위해선 요 둘이 곱하죠. 요 둘이 곱하면 좌변은 XY고요. 우변은 XY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입니다. 즉 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1이라는 거예요. 1, 1, 1. 오케이? 얘가 1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4번이겠죠. 이해합니까? 이해를 확실히 하는지 딱 느낌이 안 오는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요. 그럼 곤란해요. 이해 가요? 은서? 주 이해 가요? 이해 안 가요? 어디가 이해 안 가요? 좋아요. 이해 안 갔으면 안 갔다고 해야죠. 자, 이거 지금 요까지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개를 곱하면 좌변이 XY고요. 우변은 XY의 요 지수들끼리 합이죠.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요게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요게 AB분의 A가 B분의 1이고요. AB분의 B가 A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거랑 같으니까 요게 1이라며요. 그래서 2 곱하기 1인 2가 된다는 거예요. 얘도 이해했어요? 얘는 이해했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지수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실생활의 활용이거든요. 이 문제를 잘 읽어볼게요. 이 X선이 물체를 뚫고 지나갈 때 이 물체를 처음 뚫고 들어갈 때의 강도를 I0, 이 뚫고 들어간 거리가 X인 지점에서의 X선의 강도를 I, 물체의 X선 흡수 계수를 K라고 한다면 이런 방정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 왜 성립해요? 라고 물어보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주어진 식이에요. 알겠죠? 그냥 요게 뭔지만 알면 돼요. 이 기호가 얘는 X선의 강도, I0는 처음 뚫고 들어갈 때의 강도, X는 뚫고 들어간 거리, 흡수 계수를 K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느 물체 X선을 쏘았을 때 뚫고 들어간 거리가 10의 마이너스 n승 미터인 이 지점의 강도를 IN이라고 하자. 그러면 I1 대 I2가 나와 있어요. I2 대 요 I1이 2대 1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2배의 I1이 I2잖아.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I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I1은 저기다 집어 넣어볼게. 그럼 I0에다가 A에 n이 얼마일 때야? 1일 때지. 그럼 x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일 때거든? 그럼 마이너스 k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일 때예요. 그 다음 I2라고 하는 거는 I0에다가 a에 마이너스 k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일 때를 나타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위의 식에다 2배 한 게 얘랑 같대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오케이? 그럼 여기 2배 한 게 얘랑 같다고 할게요. 여기 2배 한 게 얘랑 같다.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양변에 똑같은 거는 날려버리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k제곱도 날릴 수 있나요? 날릴 수 있죠. 똑같은 거니까. 맞아요? 그럼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근데 이제 I1분의 I0를 찾으래요. 잠시만요. 이거 날릴 수 있나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찾을 거냐면 K를 찾고 싶거든. 미안해요. 다시 쓸게요. 함부로 못 날릴 것 같은데요. 슉슉슉슉슉슉슉 돌아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된 거야. 일단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알아내냐면 2 곱하기 10의 요거는 10분의 마이너스 k지. 얘가 이 10이 어디 있었죠? A. 요거 A야. 요거 A. 그 다음 여기는 A의 마이너스 100분의 K랑 같은 거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2 곱하기 얘랑 요거랑 같다고 한 거잖아. 됐지? 그럼 요 주어진 식에서 내가 뭘 찾을 거냐면 K를 찾고 싶거든? 그럼 K를 찾으려면 양변에 요거 이 부호 바뀐 거를 곱해야 돼. 그러면은 요 식이 잘 봐. 요 식을 위에다 쓰면은 얘가 이제 2는 그러니까 얘로 나눠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00분의 K에다가 얘로 나눠준 거야. 그럼 여기가 더하기 10분의 K가 되지. 그럼 얘는 A의 100분의 뭐가 되냐면 1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9K가 돼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찾아냈냐면
A의 K제곱이 2의 9분의 100제곱이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요거를 이제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으니까 요게 더하기로 돼가지고 100분의 10K니까 이거 둘이 해버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I1분의 I0를 찾으라고 했거든? 그러면 I1분의 I0라고 하는 것은, 자, I1은 I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K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I0는 그냥 I0니까 이거 없어집니다. 그럼 요것만 남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다시 써버리면 얼마예요? A의 역수 취해주면 되죠? 그럼 역수 취해주니까 얼마죠? 10K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A의 K제곱이 요거였죠. 그럼 2의 얼마예요? 9분의 얼마야? 2의 9분의 1000. 틀렸어. 어디가 틀렸니? 나 빨리 알려줘. 못 찾겠어, 사실. 어디가 틀렸지? 2 곱하기 A의 10의 마이너스 K에서 여기까지 맞는 것 같은데? 2의 100분의 9K가 2. 여기까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A의 K제곱이 2의 9분의 100이잖아. 여기까지 맞거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I1분의 I0니까 I1 대신에 얘를 집어넣었고, 그럼 요거를 다시 세보면은 이게 10의 A의 10K잖아. 그럼 A의 K제곱 이거니까 여기다 10을 곱해야 되잖아. 그럼 9분의 1000. 요게 답인 것 같은데? 뭐가 틀렸지? 틀린 걸 찾아줄 사람. A의 100분의 A의 100분의 9K가 2다. 저기까지 맞는데? 그러면은 A의 X가 I1이면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 잘못했다. 요게 틀렸다. 뭐가 틀렸냐면, 봐봐. 슉. 여기가, 여기 빨간색으로 써줄게.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었어.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여기가 10분의 마이너스 K야. 즉,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여기 10분의 마이너스 K야. 됐어? 그럼 10분의 마이너스 K라서 요거는 이제 A의 마이너스 K제곱은 얼마죠? 이게 2의 마이너스 9분의 100이지. 맞아? 그거를 10으로 나눠야 돼. 그럼 2의 A의 마이너스 10분의 K란 2의 마이너스 9분의 10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거의 역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의 9분의 10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그럼 답이 3번이 됩니다. 이해하나요? 다시 해줄까요? 다시 해줄게요. 지울게요, 일단.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했냐면 요 I1이랑 I2의 관계는 그대로 쓸게. 요거까지 썼어. 여기까지 써서 지금 뭘 찾았냐면 A의 K제곱이 2의 9분의 100까지 이해했어? 이해 안 갔어? 다시 해보자. 다시 봐봐. 다시 해줄게. 다시 뭘 할 거냐면 이게 지금 I1 대 I2 대 I1이 그러니까 2배의 I1이 여기 I2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건데 I1이라고 하는 거는 I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K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I2라고 하는 거는 I0 곱하기 A의 10의 마이너스 K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래서 I0는 사라졌어요. 맞습니까? I0는 사라졌고 그럼 요게 이제 2 곱하기 A의 10분의 마이너스 K고요. 요게 이제 100분의 마이너스 K니까 2라고 하는 값이 요게 100분의 마이너스 K에다가 더하기 10분의 마이너스 K가 돼서 아니죠. 얘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빼기가 돼야 됩니다. 빼기. 요게 빼기가 돼야 돼요. 얘로 나눠줬으니까. 됐어? 그럼 요게 얼마야? A에 요게 100분의 9잖아. 100분의 10이잖아. 그럼 플러스로 되나? 플러스 100분의 10. 그러니까 100분의 9K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뭘 찾았어? a의 k제곱이 2의 9분의 100까지 찾은 거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i1분의 i0를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i1이라고 하는 건 뭐였는데? i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k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분의 i0를 찾으라고 하는 건데 요거 없어졌으니까 얘는 a의 10분의 마이너스 k분의 1이고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어떤 짓을 해주냐면 a의 10분의 k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a의 10분의 k라고 하는 건 요 식에서 a 10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2의 9분의 10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됐죠? 네. 이해하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수 문제에서의 지수라는 것에서의 어떤 활용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도 이제 좀 뭐랄까 조금 더 이제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한 편에 속해요. 알겠어요? 요것도 계산이 좀 복잡한 편에 속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식이 왜 나왔는지를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주어진 식에다 대입만 잘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지수법칙의 계산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지수입니다. 지금 뭐 배웠냐면 이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법칙과 거듭제곱근의 계산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걸 배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로그도 조금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1시 좀 몇이죠? 한 15분이니까 10분만 쉬겠습니다. 알겠죠? 네. 화장실 갈 사람 갔다 오세요.